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. 검찰 개혁 그것을 인제 하겠다.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. 이렇게 인제 그 결정을 했나 봐요, 정부 측에서. 그리고 요즘에 인제 보면은 정말 그 표창장 그 문제 그걸로 인제 촉발이 돼 가지고 인제 수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, 검찰에서. 그래 가지고 인제 의견도 지금 나눠져 있죠. 그 한쪽에서는 인제 뭐 조국 수호 이렇게 해 가지고 서초동에서 이렇게 집회가 열리고, 또 한쪽에서는 인제 조국 사퇴라 그럴까요? 인제 이래 가지고 또 광화문인가 거기서 인제 이렇게 또 열리잖아요. 그래서 인제 이것이 거의 지금 뭐 2 달, 3달 가까이 돼 가는 거죠. 이렇게 인제 완전히 그 국론이 뭐 분열됐다 그럴까? 국론까지는 아니겠죠. 국론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지금 집회 자체는 하여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인제 뉴스가 인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더 인제 강한 그 검찰 개혁을 하겠다. 뭐 특수부 폐지, 또 뭐 정관예우인가 검찰들 검사들 정관예우를 갖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 뭐 폐지, 하여간 여러 가지 감찰에 대해서 검사들 감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규정을 좀 고치고, 그러면서 하여간 좀 이번에는 그 검찰 개혁을 하겠다 확실하게 이렇게 인제 정부하고 어디에요? 여당이죠, 여당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지금 결정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인제 국무회의에서 인제 통과하는 것만 이렇게 남았는데, 주말에 인제 그렇게 한 거죠, 지금. 이렇게 주말에 휴일 때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는 마음 철학은 이제 개인적인 걸 다루는 거잖아요. 개인의 잘못된 생각, 습관,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습관적인 생각, 그것을 인제 바꾸는 거죠.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인제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이 인제 개선되고 이제 풍요로워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. 생각, 잘못된 습관적인 생각 있잖아요. 그걸 바꾸는 거죠. 개인을 다루는 거죠. 개인의 어떤 걸. 그래서 개인의 삶을 인제 개선해 나가는 거죠. 그런데 이거와 인제 좀 지금 검찰 개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인제 구조를 다루는 거죠. 그죠? 사회적인 어떤 구조. 지금도 검찰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제도, 그거를 인제 바꾸는 거잖아요. 규정이라든지 그 법이라든지 그런 거,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거죠. 이거를 인제 보통 흔하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얘기하면 이제 구조악이라 그러죠. 악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관습을 바꾸는 거예요. 구조적인 잘못된 관습, 규정이라 그럴까 이런 걸 바꾸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니까,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.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고, 비양심적인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고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만, 나머지 대부분 선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거기서 그냥 매몰되면서 힘든 거죠. 제도 때문에. 자기 개인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,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, 자기가. 양심을
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, 쉽게 얘기하면.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. 구조학이라는 것은. 구조학을 없애야 된다는 건 그 제도, 잘못된 걸 바꾸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. 우리가 잘못된 습관적인 생각이 나를 잘못된 그 삶으로 이끄는 거잖아요. 부정적인 삶으로, 안 좋은 삶으로. 그러니까 그 잘못된 습관적인 그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. 잘못된 생각을, 부정적인 그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.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. 사회도 이게 그 사회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바꾸는 거예요. 습관.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습관. 그거 사회적인 그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.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? 개선이 안 되니까 좋아지지 않는 거죠. 마음 법칙에 비춰보면은 풍요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거죠.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. 가정도 예를 들어서 밤 늦게까지 계속 2시, 3시까지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. 본다 이거예요. 매번. 그럼 그거를 우리 가족들이 이제 회합을 해서 바꾸자. 우리가 한번 이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너무 무의미하다.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을 바꾸면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는 그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죠. 그러면 그 가정이 아주 새롭게 바뀌잖아요, 완전히.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회도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. 지금 개혁을 하자는 거는. 이거는 그 사회학자 그 유명한 그 디르겜이라고 있잖아요.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. 그 디르겜은 우리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, 그 막스, 프로이드, 또 누구야, 니체, 이 사람들과 견줄 정도로 유명한 사회학자예요. 그 디르갱이라는 사람은. 그 사람은 그 사회를 하나의 그 생물로 보는 거예요.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인격. 우리가 개인 하나하나가 다 인격이잖아요. 살아있잖아요. 개인 하나하나. 그런 식으로 이 사회도 큰 하나의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큰 사람이죠. 사회라는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. 그렇게 디르강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좋아지려면 그 관습을 바꾸는 거거든요.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사회학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도 한국도 지금 제일 부패되어 있는 데가 사실 그 검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종교 이 세 부분이에요. 종교라는 것은 정말 검찰하고 사법부 그 법원이죠. 거기 보다도 더 썩은 데가 종교라고 해요. 종교.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하는 것이 이제 법원, 검찰 이 세 군데만 지금 이게 개혁이 안 돼 있어요. 썩을 대로 썩어 있는데 이거를 개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. 관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꾸려고 하지 않죠. 그 몇 명이. 그 높은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종교이면 종교 안에 있는 그 최고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계속 썩는 거죠. 그냥. 그 밑에 있는 대다수 그 최고 지도자 말고 그 밑에 있는 보통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면 거기서 퇴출당하고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그
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게. 종교도. 법원도 마찬가지죠. 이번에 양승태가 이제 이렇게 돼서 한 거는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에요.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게 드러나게 됐죠. 그 이탄희 판사인가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별거 아니었었죠. 처음에 얘기할 때. 근데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양승태가 구속까지 되면서 지금 재판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. 그만큼 법원이 썩었어요. 왜냐하면 법원을 손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. 누가 법원을 손을 대겠어요. 최고 권력인데. 그리고 검찰은 그것도 또 말할 것도 없고. 검찰 개혁을 누가 하겠냐고요. 그 총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나 그 윗사람들은 그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데 현재가 더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개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? 근데 그 보통 판사님들 보통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판사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죠. 양심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. 그 권력기관들이 서민을 강자들 편을 들고 서민 공정하게 하질 않으니까 공평한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종교는 왜 이렇게 썩냐면 종교를 손댈 수 있는 곳이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 분리 원칙이 있잖아요. 사회하고 사회의 어떤 기관들이 그 종교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걸 손댈 수가 없어요. 그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종교 분리. 서양의 오랜 저거죠. 전통이고 또 법제화된 거죠. 그게. 그러니까 거기에니까 웬만하면은 종교에 손을 못 대니까 이 종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 손을 못 대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이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. 종교는. 그러다 보니까 부패되는 거예요. 지금 그 기독교 천주교하고 개신교 포함해서 기독교, 불교 좀 힘 있는 이 종교들 있잖아요. 이건 다 그냥 정말 종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정말 아수라장이에요. 몰라서 그러지. 종교가 완전히 썩었다 그러죠. 제일 썩은 데가 종교라 그러죠. 두 번째 법원, 세 번째 검찰. 근데 이제 오늘 하여간 그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정부에서 오늘 휴일을 틈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서민들이 잘 편하게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사회도 좋아지고 앞으로 이런 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.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좋은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.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,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종교도 그렇고 이런 권력기관들이 서민들 힘들게 하는 거죠. 오히려 몇 명만 배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큰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사회학 뒤늦게에 의하면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.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이런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이 주저앉는 부분이 있거든요.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. 내가 정직하게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이게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또 평범한 목사님들이나 스님들도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양심적으로 사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한 가지에만 우리가
치우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이 개혁이 오늘 그런 큰 뉴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